56명의 왕 그리고 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신라는 그 시간만큼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에게 익숙한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는 대표적인 전설 중 하나입니다. 원효대사는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길에 잠결에 목이 말라 손에 잡히는 대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그 물이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임을 알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 유심조를 깨우치고는 불교의 핵심 사상을 설파했죠. 그런데 이보다 약 100년 앞선 시기 신라는 불교 공인을 둘러싼 더 극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527년 법흥왕은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불교를 공인하겠다며 최초의 사찰 흥륜사를 세웠으나 귀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불교 공예는 단순히 종교적 선택을 넘어 신라의 정치와 이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일이었으니까요. 귀족들의 반발로 법흥왕이 어려움을 겪을 때 법흥왕의 채찍끈이었던 이차도는 불교 공인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만일 부처가 있다면 내가 죽은 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라 예언한 후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단행했는데 목이 떨어진 순간 하얀색 피가 하늘로 솟구침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습니다. 신라 본기에 이르기를 법흥대왕 즉위 14년에 소신 이차돈이 불법을 위하여 제 몸을 희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차돈의 이러한 희생으로 신하들이 마음을 굽히고 신라에는 불교가 공인된 겁니다. 그래서 석굴암, 불국사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불교 문화재가 남아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죠. 혹시 우리나라 1만원권 지폐 도안이 세종대왕이 아닌 불국사와 석굴암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72년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국보 제24호 석굴암을 앞면에 불국사 전경을 뒷면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내외 공고 절차 및 지폐를 찍어낼 종이 수입까지 완료했으나 제작에는 실패, 종교계의 집단 반발 때문입니다. 기독교 측은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불교계도 신성한 부처님에게 불경죄를 저지르는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과 경복궁 근정전으로 도안이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국사, 석굴암보다 더 유명한 신라의 랜드마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몽골군이 불태워 없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한때 신라의 위엄을 상징하던 절이 있습니다. 황룡사입니다. 신라 불교의 정점이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상징적인 건축물이지만 안타깝게 소실되고 말았는데요. 신라 24대 국왕 진흥왕은 20살 되던 해 현재 경주시 구황동에 새 궁궐을 짓도록 했는데 그 터에서 황금빛 누런 용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당시 신라 왕과 귀족들은 절을 세우거나 궁궐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불교를 활용했는데 황룡이 등장한 이 자리를 의미심장하게 여긴 진흥왕은 궁궐 대신 절을 짓기로 했습니다.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는 진흥왕의 계획 아래 현재 경주시 구황동에 16년 만에 황룡사가 모습을 드러냈고 신라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죠.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에는 신라 삼보라 하여 3개의 보물이 있었는데 황룡사 장육존상, 황룡사 구층탑, 천사옥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3개 중 2개가 전부 황룡사에 있었는데요. 황룡사 완공 얼마 후 인도의 아소카 왕은 황처 5만 7천근과 황금 3만 푼을 모아 불상을 만들다 실패하고는 이 금과 철, 불상 모형을 배에 실어 보냈는데 이 배가 신라에 닿았죠. 신라는 이를 활용해 불상을 만들었는데 5m가 넘는 불상을 모시기 위해 금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불상이 바로 첫 번째 보물인 황룡사 장육존상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 선덕여왕 12년 신라는 또 다른 위대한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법사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각 층에 적국을 상징하도록 하는 9층 목탑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덕여왕을 설득했죠. 하지만 문제는 당시 신라에는 80m 높이의 목탑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없어 적국인 백제로부터 기술자를 스카우트해왔다는 점. 그의 이름은 아비지, 탑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비지는 기단 면적만 150평, 높이 약 80m에 달하는 초대형 목탑을 완성했습니다. 나무로만 축조된 이 9층 탑은 각 층이 적국을 상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완공 후 신라의 외교적, 군사적 의지를 대변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에 남은 9층 목탑을 완성한 아비지는 탑이 완공되던 날 미쳐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탑이 완성되면 9개의 적국이 모두 망하게 된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자신의 손으로 조국 백제를 망하게 할 탑을 만들고 있으니 미칠 법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일은 벌어졌습니다. 탑의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5월, 4층은 탕라, 5층은 응유, 6층은 말갈, 7층은 단구, 8층은 여적, 9층은 예맥을 상징했는데 탑 완공 후 23년 만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구충탑은 신라의 불교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삼국 통일의 기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황룡사 구충목탑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굉장히 기이했죠. 1979년 1월 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황룡사 발굴 현장을 찾았는데 자세히 설명을 듣더니 사라진 구충목탑을 복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말이죠. 1500년 전 신라시대 목탑을 복원하면서 현대 콘크리트를 사용하라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지만 당시 콘크리트는 만능 재료이자 근대화의 상징이었고 콘크리트로 만들면 1000년을 버틴다느니 3년 걸릴 복원이 9개월로 준다느니 하는 비과학적인 논리가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는 광화문도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했었죠. 하지만 목탑을 콘크리트로 복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발굴단 내부 분위기가 싸해졌으나 감히 절대 권력자의 뜻을 거역할 용기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단 설계 검토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다만 그로부터 10개월 뒤 12.6 사태가 터지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황룡사 구충목탑은 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31년 첫 침공을 시작으로 몽골군은 30년 동안 8차례나 고려를 침략하며 1238년에는 경주의 중심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고려인들의 신앙과 정신적 중심지였던 황룡사가 들어왔죠. 당시 25,000평에 달하는 방대한 사찰부지와 그 중심의 80m 높이 목탑은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이를 불태워 민심을 꺾고 무력감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불태웠죠. 사찰 대부분이 목조 건물인데다 9층 목탑 또한 목재였기 때문에 몽골군의 방화에 속수무책으로 불태워졌고 그 자리는 검은 그을음만 남긴 채 황량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황룡사가 전소된 지 44년 뒤 이 자리를 찾은 이련은 어떻게 해서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민심을 결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깊은 고심에 빠졌고 긴 고심 끝에 집필한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황룡사 그리고 황룡사 구충목탑이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어쨌든 폐허가 된 황룡사터는 민가와 논밭이 들어서며 700년 세월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500년 조선왕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점차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황룡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4년 그해 12월 17일 밤 도굴범 몇 명이 황룡사터로 몰래 모여들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유물을 도굴할 결심으로 모인 이들은 지렛대를 이용 목탑터에 놓인 심초석을 들어올렸습니다. 도굴범들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담고 있는 사리장엄구와 사리공을 노렸습니다. 인도에서 태동된 불교의 가장 큰 전통 중 하나는 석가모니 시신에서 나온 사리를 안치할 목적으로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탑의 존재 이유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보관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 사리들을 보관하기 위해 장식된 그릇을 사리장엄구라 부르는데 도굴범들은 이 둘을 노렸는데요. 그들의 계획은 결과적으로는 성공. 사리와 사리장엄구를 도굴한 후 덮개도를 내려놓음으로써 범죄는 성공했는데 이들의 범행은 2년 뒤 엉뚱한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도굴범들은 2년 뒤 불국사 석가탑 도굴 미수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황룡사 목탑의 사리장엄구 도굴 시도까지 자백했습니다. 이 자백으로 경찰은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 찰주 본기를 회수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목탑의 창건 및 보수, 수리와 관련된 기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사리는 끝내 회수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삼강유지의 사장 이병각이 유물을 매입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가 바로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형입니다. 이렇듯 많은 이야기를 품은 황룡사터는 1971년 11월 수립된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 발굴을 마무리한 후 1000년 동안 방치됐던 안압지와 함께 황룡사터를 발굴하기 시작한 건데요. 민가 100여호를 철거하고 56,700평에 달하는 주변 토지를 매입해 3년간 발굴을 계획했으나 방대한 규모로 인해 1983년까지 8차례로 연장되었습니다. 6년간 7만 8천여 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황룡사터 2만 5천 평의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죠. 이 발굴로 금당, 목탑을 비롯해 중문, 강당, 회랑, 종루, 경루 등 사찰 내 주요 건물터를 전부 찾아냈고 4만 5천 점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사실 황룡사터를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규모조차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발굴을 시작하면 발굴 장소가 계속 확장됐고 외곽 담장 기준 25,000평으로 동양 최대 크기의 사찰이라는 사실도 1983년 조사를 마친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적국인 백제에서 탑 건축의 대가라는 아비지까지 초청해 세운 황룡사 구축목탑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당대 최고층 건물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목탑의 높이는 80m로 타워 크레인이 없던 시대에 이를 완성했다는 점이 가장 놀랍습니다. 목탑은 구조 특성상 기와 한 장, 목재 하나까지도 세심히 다루어야 했으며 못 없이 지어졌기에 건축 난이도가 극상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정조 때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거중기가 발명됐는데 신라시대에 80m 높이까지 탑을 세우려면 오로지 인간의 창의력과 손기술, 선진 토목공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부르즈 칼리파와 같은 초고층 건물을 완성하면 그 높이까지는 기술이 확립된 것이어서 또 한 번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10m만 더 높이려 해도 기존 공법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공법이 필요하므로 기술 난이도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비록 백제 출신 장인을 초청했다고는 하지만 신라시대에 그 어디에도 없던 80m라는 초고층 목탑을 세운 것은 그 시대의 최첨단 기술력과 강한 확신이 아니면 꿈도 꿀 수 없었다는 뜻이죠. 현재 황룡사 구축목탑이 단지 전설로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황룡사터에 세운 역사문화관에는 실제 크기의 10분의 1로 축소된 목탑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목탑과는 달리 동일한 크기나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700년 전 원작의 경이로움까지는 느낄 수 없습니다. 다만 10분의 1로 축소된 모형조차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자랑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연구자료로 볼 때 현대 건축 기술을 접목하면 동일하지는 않아도 비슷한 형태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100% 복원이 아니라 재창조이기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복원에 반대하고 있고 100%를 복원하려 드는 것은 700년 전 부르즈 칼리파급 건축물을 세운 선조들의 진취성과 도전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복원 사업을 강력히 추진 중인데요. 2014년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청은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에 착수했으며 총 9,45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천년왕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황룡사 구축 목탑 복원에만 1,300억 원이 할당됐습니다. 담장, 중문, 금당 등 나머지 건물 전체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630억 원으로 추산되며 본격적인 사업 전에 역사문화관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혹 기회가 된다면 황룡사 역사문화관을 직접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일 경주시 신라왕경 복원사업팀 팀장은 복원을 위한 연구는 충분히 했다. 12년째 황룡사를 위한 연구 비용만 140억 원이 투입된 상태로 연구는 2025년까지 진행된다며 복원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밝혔는데요. 과연 신라 삼보 중 두 번째 보물 황룡사 구축목탑의 경이로운 실물을 보는 날이 올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